만한 데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진짜. 너무 없어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원주의 청소년들이 갈 만한 곳이 많다, 적다, 적다! 원주 문화의 거리 중앙에 청소년들이 말 그대로 먹고 놀고 쉬고 함께 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그곳으로 오늘 함께 가볼게요. 스스럼 없이 즐기며 소통할 수 있는 우리들만의 놀이터. 누구든지 어느 때인지 와서 이제 편하게 쉬면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음료수도 마실 수 있고 좀 그런 공간으로 지금 활용을 계획 중이고 또 그렇게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이쪽에서 친구들은 주로 어떻게 좀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청소년 운영위원회 활동 중에 하나가 주말 카페라는 활동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쪽에 카페를 만들어줘가지고 카페를 운영하면서 카페를 이렇게 즐기기도 하고 이쪽에서 보드게임이나 아니면 책을 읽으면서 편하게 쉬는 공간이에요. 최근 원주에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아기자기한 카페가 있는데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바리스타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이곳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직접 카페를 운영하며 커피와 음료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원하고 좋아서 배운 일인 만큼 커피를 만드는 시간이 행복하다는 친구들. 갓 볶은 신선한 원두를 곱게 갈아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10대의 순수와 열정이 담긴 커피가 탄생되는 거죠. 네,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크레마 보세요. 장난 아니에요. 뜨거운데. 와, 요 크레마가 있어야 풍미가 있는 거거든요. 와, 실력이 장난 아닌데요? 뜨거워. 근데 지금 뭔가 마음이 지금 녹는 것 같아요. 와, 실력이 장난 아닌데요? 제가 커피를 마셔보니까 커피 전문점보다 나은 것 같아요. 너무 따뜻하고 풍미가 장난이 아닌데 우리 친구는 바리스타를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제 희망 플랜에서 알림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 알림을 보고 아 이건 신청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신청하게 됐어요. 왜? 최근에 그 청년 구직과 실업 문제가 서로 맞물리게 되면서 청년의 니트와 그리고 청소년의 니트 예방 및 해소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지금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희망 플랜은 14세에서 25세에 해당하는 청소년 및 청년 가구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 등 다양한 지역 자원의 발굴 체계들을 조직하고 개발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의 어떤 진로와 자립을 돕고 있고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이제 니트 예방과 빈곤 대물림 예방을 목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과 직업 지원부터 시작해 20대 청년들을 위한 경제와 참여 활동, 그리고 창업 지원, 게다가 참여자 부모들을 위한 감정 코칭과 의사소통 교육 등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많은 이들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과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공간 있잖아요. 어떻게 좀 조성된 거예요? 일단 여기는 기본적으로 중앙청소년 문화예술 공간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 공간으로 활용이 됐었는데 여기 전반적으로는 저희 중앙청소년 문화예술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PBL 진행을 통해서 청소년들과 아티스트가의 어떤 작업 가운데 여기를 어떻게 좀 조성하고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의들을 통해서 이 에이블 카페가 만들어지게 되었죠. 조금은 지치고 단조로운 일상, 진정한 여유와 배움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우리들만의 새로운 문화 공간을 위해 청소년들이 뭉쳤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공간이 바로 이 에이블 카페라고 해요. 이런 공간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이유, 이런 공간의 의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 시설 자체가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자유롭게 즐길 수 있고 돈을 굳이 내지 않아도 되니까 좀 더 편하게 와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청소년 카페가 생기면서 이곳은 이들만의 소중한 놀이터가 됐는데요. 평 청소년들이 간다고 하면 PC방 뭐 그런 데밖에 안 가는데 여기 오면은 뭐 다른 분들과도 어울릴 수도 있고 저기서 뭐 포켓볼도 칠 수 있고 옛날 오락 추억의 게임도 할 수 있고 여기 와서 보드게임도 저기 있는데 보드게임도 같이 와서 할 수 있고 그런 PC 게임보다는 이렇게 서로 어울리면서 할 수 있는 게임이 이렇게 많고 또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한편에선 바리스타 친구들이 커피를 내리느라 분주합니다. 특별히 맛있는 커피를 만들기 위해 정성과 함께 그동안 쌓은 실력을 쏟아내는 중인데요. 바로 우리 부모님들에게 대접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어머님들이 여기 모여 계신데 어머님들을 위한 커피를 지금 내리고 있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이 왜 여기에 모여 계신 걸까요?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직접 커피를 내렸어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커피 전문점보다? 커피 전문점보다 더 좋죠. 아이들이 사랑이 들어가 있으니까. 맞아요. 네. 정답. 네. 우리 어머니들 여기 왜 모여 계신 거예요? 여기는 저희 희망플랜 자조 모임이에요. 부모 자조 모임이라 해서 저희 엄마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네. 그동안에 이제 엄마들 이제 발전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계기가 되는 모임이에요.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부모자 조모임. 감정 코칭과 의사소통 교육 등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을 읽고 이해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희망 플랜이 좀 더 오래 길게 갔으면 좋겠고 사실 지금 우리 여기 엄마들이 다 모였지만은 더 많은 엄마들이 많이 참석해서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참석해서 언니들 만난 것도 너무 좋았고 아이가 다른 이렇게 참석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는 것도 괜찮았고 그거 만드는 과정 해가지고 뭐 그거를 창업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할 수 있는 거. 저는 솔직히 다문화예요. 중국에서 왔어요. 진짜 오가지고 여기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할 사람도 없고 뭐 애들한테 내가 전혀 도움될 수 없고 애가 뭐 학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른 분은 그래도 학교 나왔으니까 알잖아. 저는 여기 생활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야. 그리고 애한테 어떻게 해라 할 수도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여쭤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뭐 문제 생길 때 얘기할 때가 있고 그리고 우리 애들도 이렇게 성격이 셋인데 다 다른데 막내가 너무 내성인데 여기서 이렇게 많이 도움 받아서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너무 좋아. 이 프로그램이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작은 공간이지만 청소년들과 부모 모두가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며 무언가 같은 꿈을 꾼다는 것. 그것이 이들만의 행복이고 희망인데요. 이곳 카페를 통해 우리 지역의 건강한 청소년 문화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원주에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생겼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참 의미가 남다르고 소중한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힐링하고 함께하고 소통이라는 가치를 만들어냈다는 것. 우리 청소년 여러분, 이 공간을 통해서 더 넓은 세계로 뻗어나가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평화로운 산천 초목 속에서 온전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곳 세월과 자연의 힘 그리고 사람의 정성과 노력이 더해져 아름다운 휴식처로 거듭난 이곳은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에 위치한 수목원입니다. 열심히 일한 자여 떠나라 여러분 오늘은요 고단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 수고한 나에게 선물하고 싶은 아주 특별한 힐링 공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기대되시죠?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10만 평 규모의 땅에 천여 종의 꽃과 나무들이 빼곡히 숲을 이루는 이곳은 일구는 즐거움으로 시작해 세월과 정성이 쌓여 탄생한 공간이라는데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수목원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와, 이 공기만 마셔도 상쾌해지고요. 나무들도 너무 아름다운데 이 수목원은 어떤 곳이에요?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과 함께하는 그런 수목원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록수가 많아서 사시사철 푸르름을 감상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동물도 함께하기 때문에 되게 동적인 그런 공간입니다. 봄부터 겨울까지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모두 만날 수 있는 식물원. 특히 들어서자마자 향긋한 꽃내음이 퍼지는 열대식물원에는 국내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식물들이 모두 모여 있다는데요. 마치 정글에 들어온 듯 크고 작은 꽃나무들이 저를 반겨듭니다. 이거 열매인데요, 열매? 네, 맞아요. 레몬입니다. 네. 폰데로사라는 레몬이고요. 크기가 굉장히 크죠. 어른 주먹 2개보다 더 커요, 지금. 아기 얼굴만한데 일반 레몬보다 한 7배, 10배 정도 강한데요. 요거는 그냥 드실 수는 없고 말려서 차를 드신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잘게 하셔서 청을 만들어서 드시면은 몸에 아주 참 좋을 거예요. 커피나무입니다. 커피 좋아하시죠? 커피 좋아하죠? 커피나무예요? 네네. 와, 신기하다. 커피나무도 그 공기정화 기능이 있어서 가정에서도 키우셔도 충분히 열매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추운 날씨에 몸을 웅크리고만 있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갓도단한 탱글탱글한 열매도 보고 나무도 보니까 뭔가 막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생동감이 있죠. 그러니까. 수목원을 둘러봤으니 이제는 동물 친구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재물운과 생명력을 상징하는 형형색색의 비단잉어들. 겨울을 맞아 관람객을 반기던 오색 연못에서 실내 양식장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이게 보고도 믿을 수가 없는 게 이게 몇 마리예요, 지금? 500여 마리 정도 될 거예요. 500여 마리요? 이 수조에 있는 아이들만. 물이 꽁꽁 어는 겨울엔 비단잉어들이 무사히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실내 양식장을 만들어 관리한다는데요. 이렇게 많은 잉어들을 또 우리 시민 여러분이 직접 볼 수 있도록 개방을 해놓으신 거네요. 겨울이다 보니까 기온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움직임이 거의 덜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따뜻한 온실로 오게 되면은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직접 가까운 데서 볼 수 있고 먹이도 주고 체험들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비단잉어 먹이주기 체험. 저도 한번 해봤는데요. 사람들의 이제 발자국 그리고 물결, 아이들이 이동하는 물결에 따라서 그 진동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우와. 어머, 어떡해. 와, 진짜 멋있다. 먹이를 따라 오색 빛깔로 비단 물결을 일으키는 잉어들. 힘차게 물결을 가르며 떠오르는 모습이 정말 장관입니다. 몸은 추웠는데 이곳에 들어와서 이렇게 알록달록한 잉어들이랑 또 밥도 줘보고 또 움직이는 모습도 보니까 막 활력도 생기고 생동감도 넘치고 추운 줄도 모르는 것 같아요. 비단잉어가 주는 좋은 기운을 가득 받고 다음으로 향한 곳은 동물이 있는 수목원의 상징. 가슴에 달을 품고 있는 멋쟁이 반달가슴곰이 사는 반달곰 동산입니다. 곰들이라면 네. 지금 겨울잠 자야 될 때 아니에요? 아, 맞죠. 겨울잠을 왜 잘까요? 아무래도 추우니까 먹기도 없고. 사육사들이 계속 관리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먹이를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겨울잠을 잘 필요가 없는 거죠. 반달가슴곰을 가까이 만날 수 있고 먹이도 줄 수 있어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 이거는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입을 벌리고 있는 요 친구들이 위에서 떨어지기만 하면 와, 휴! 어머 어떻게 먹었어. 친구야, 맛있게 먹어. 우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즐거운 시간인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이랑 같이 온 가족이 함께 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온 가족들이 나들이 하시면 참 좋은 시간 될 것 같아요. 반달가슴곰과의 아쉬운 만남을 뒤로하고 다음으로 향한 곳은 세종시 연서면에 위치한 쌍유리 예술촌입니다. 행정도시 세종시 건설이 시작되면서 연기군 지역의 예술인들이 모여 만든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예술촌답게 마을 곳곳에 작품들이 자리하고 있어 보는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술촌 오신 거 환영합니다. 어떤 마을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는 지금 이제 세종 신도시 오기 전에 그 신도심 쪽에서 주변에서 이제 흩어져서 작업하던 작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이쪽으로 이제 같이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술촌을 형성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 6명의 작가 선생님이 거주하고 계세요. 조각공원의 끝자락에는 조각, 회화, 공예는 물론 사진전까지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가 마련돼 있는데요. 조각가 이태근, 서양화가 최희진 작가의 작업실이기도 한 갤러리는 세종시에서 활동 중인 작가들을 초대해 기획전 위주의 전시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작가들에게는 작은 격려가 되고 세종 시민들에게는 힐링과 문화 향유의 기회가 되는 공간이죠. 나무심 시리즈 중에 한 작품인데요. 제가 이제 자연에서 얻는 위로가 크다 보니까 나무를 보고 제 나름대로 그 나무를 재해석을 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무의 둥지에서 새가 날개를 젓고 쉬고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스크래치로 표현을 한 건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생명의 흐름 같은 거를 좀 표현해주고 싶어서 이렇게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 밖에 하늘은 뭔가 좀 제 안에 있는 열정 같은 걸 좀 표현하고 싶어서 뭔가 생동감 있는 그런 걸 표현해주고 싶어서 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단순히 작품 전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체험 행사를 통해 예술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갤러리. 함께하기에 더 즐거운 공간입니다. 이렇게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면서 아름다운 공간에서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정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쉴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저한테 오늘 너무 행운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시는 손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이제 노래도 한 곡씩 불러드리고 있어요. 제가 선물로 노래 한 곡 불러드릴게요. 네. 포근한 갤러리 안에 울려 퍼지는 청명한 노랫소리 함께 감상하실까요? 연인이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는 길 저기 멀리서 먼 새까지만 너만은 내게 너무 여러분도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따뜻하고 아름다운 연말 보내세요. 참된 휴식을 만끽할 수 있는 동물이 있는 수목원과 속세를 떠나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가는 예술가들이 모인 곳 쌍유리 예술촌까지 자연과 하나되의 조화를 이뤄가는 사람들과 함께 보낸 세종에서의 호사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새해가 밝았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뒤로 하고 새해엔 또 어떤 새로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올해는 꼭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싶어요. 올해 남자친구 만들고 싶습니다. 유행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올해는 나만을 위한 시간을 좀 갖고 싶네요. 그래서 준비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2020년 트렌드를 알면 올 한 해 나도 인싸가 될 수 있다. 더 건강하고 더 자신 있는 2020년을 위해 렛츠 고고! 2020년 새해 트렌드가 궁금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올해를 이끌어갈 키워드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와우, 이렇게나 많이 있네요. 하지만 전 이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패션입니다. 그렇다면 올해의 패션 트렌드는 어떤 게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패션의 도시 대구. 그 중에서도 페피들이 가장 많이 모인다고 하는 동성로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둘러보니까 공통적으로 입은 것 같기도 하고 저기는 좀 개성 있는 분들도 계시네요. 근데 이렇게 봐서는 2020년도 패션 트렌드를 알 수가 없다고요. 감독님 혹시 아시겠어요? 어떡하죠? 이럴 때 필요한 건 누구? 도와줘요 패션 고수님들. 그럼 거기 가면 2020년도 패션 트렌드를 알 수 있다고요? 네. 그럼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네. 해피로 거듭나기 위해 찾아온 곳. 안녕하세요. 저랑 통화했던 임승희 교수님 맞으시죠? 네, 채영 씨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수님, 제가 2020년 트렌드를 좀 알아보려고 그 페피들이 많은 동성로에 다녀왔는데요. 옷은 다들 잘 입긴 한데 2020년 트렌드를 잘 모르겠어요. 좀 알려주세요. 2020년 트렌드는 2019년도에도 너즈룩이라고 해서 이렇게 오버사이즈 핏이 유행을 했었어요. 네. 예전에는 사실 이렇게 아름다운 각선미를 가진 그런 의상들이 유행을 했다면 작년부터 올해 들어서는 굉장히 오버핏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의 유행 컬러가 클래식 블루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클래식 블루를 한번 입어봤거든요. 예뻐요, 색깔. 클래식 블루 이 색깔이 굉장히 짠한 색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작년도에도 컬러가 유행을 하긴 했는데 작년도에는 굉장히 채도가 낮은 톤이 유행을 했다면 올해는 이렇게 좀 이렇게 쨍한 컬러, 이런 컬러들을 캔디 컬러라고 해요. 이제 이런 컬러들이 지금 대세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상을 보면 최근 들어서 이제 뭐 페이크 퍼라든지 아니면 밀리터리 룩이라든지 이제 그런 옷들이 또 같이 유행을 하면서 정장과 캐주얼이 같이 유행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이제 유행이기도 하고요.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레이어드한 그런 룩들이 이제 유행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바지 슈트가 되게 유행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자켓이랑 팬츠만 입었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클래식한 자켓도 숏팬츠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이 안에 이제 베스트를 받쳐 입는다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이제 큰 머플러를 한다든지 그리고 복고적인 아이템들이 올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베레모 요즘에 TV에 많이 쓰고 나오죠. 맞아. 컬러별로 다 나와요. 그다음에 가죽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선글라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버사이즈 선글라스 이제 이런 식으로 복고적인 아이템을 본인이 하나 정도만 갖고 있으면 핫 인싸가 될 수 있습니다. 2020년 지금은 클래식 블루 열풍. 조금은 엉뚱하지만 사랑스러운 매력이 뿜뿜 솟아나는 너드룩과 더불어 추위에도 끄떡없는 겨울철 핫한 아이템 페이크 홈까지. 마지막으로 내 취향 따라 멋스럽게 스타일링 해주면 준비 끝. 곧바로 실전에 들뜬 문채영 리포터. 오늘만큼은 눈치 보지 말고 배운 대로 과감하게 패션 센스를 발휘해보라고. 이거. 완전 똑같아요, 이거 두 개. 심지어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페이크 퍼잖아요. 페이크 퍼에 화이트 컬러 티셔츠에 청바지를 매칭을 했네요. 요즘에 이제 골지가 유행이잖아요. 네. 이렇게 넣으셔도 예뻐요. 박시한 스타일이 요즘 또 트렌드잖아요. 네. 2020년. 이 바지 자체도 지금 약간 박시한 스타일이거든요. 와우! 페이크 퍼로 따뜻하게 완성! 딱 찾던 거예요, 이거 지금. 짧아요. 길이도 숏 패딩에다가 캔디 컬러. 색깔 너무 예쁜 거 있죠? 여기에다가는 바지는 이거 청바지 같은 거 있죠? 요렇게 같이 매칭하면 색깔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선명한 색감의 캔디 컬러와 귀여운 쇼 페인팅의 환상적인 조합. 어머머 채영씨 아주 칭찬해. 상큼 발랄한 오늘의 베스트 룩 당첨. 네, 지금까지 패션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월크 라이프 밸런스.
워라밸이 중요해진 만큼 이제 직장인들이 어떻게 시간을 활용해야 인싸가 되는지 알아봐야겠죠? 2020년에도 핫한 트렌드 워라밸. 최근 많은 직장인들이 퇴근 후 늦은 밤 여가를 즐기는 운동, 이름하여 나포츠. 늦은 시간까지 진짜 열심히 하시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이 늦은 시간까지 정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들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일 마치고 오신 직장인 분들이세요. 아, 직장인들. 근데 이 시간까지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원래 암벽이 밖에서 하는 운동이라 생각하시는데 요즘같이 빨리 해가 떨어지고 추워지면 이렇게 안에서도 이렇게 많이 운동하세요. 하고 요즘같이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새 나포츠족 모르세요? 아, 혹시 밤에 운동하시는 직장인들을 나포츠족이라고 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열심히 일한 당신, 운동하라. 늦은 저녁 시간에 주로 즐기는 나포츠는 그 종류부터 참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시간과 장소 상관없이 언제나 즐길 수 있는 실내 클라이밍이 특히 인기라고.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이렇게 운동으로 푸는 게 집에서 뭐 TV를 보거나 술을 마시거나 그렇게 의미 없이 보내는 것보다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자기 만족도 가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운동하고 집에 들어가면 이제 몸이 힘드니까 바로 잠이 들 수 있고 다음날 출근할 때도 이제 좀 더 활기차고 활력 넘치게 이렇게 출근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잠을 푹 자나 봐요. 예, 잠이 아주 잘 옵니다. 실내 클라이밍이라고 무시하면 큰 코 다친다? 초급자 코스부터 경사 135도의 상급자 코스까지 내 수준에 따라 맞춤 등반이 가능. 그리고 완등 뒤 짜릿한 쾌감까지 맛보고 나면 절대 헤어나올 수 없다규. 재미는 있어요, 진짜. 하다 보면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고 난이도에 따라서 몸도 자기가 변화를 느끼고 살도 많이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좀 재미있게 빠져드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오다 보니까 이게 습관처럼 이제 안 오면 뭔가 허전하고 이런 것도 되고 그래서 오는 거죠. 매일 저녁 퇴근 후 나포츠로 건강미를 깨우고 여기에 신상 패션 센스까지 더하면 2020년 인싸되기 참 쉽죠. 네, 오늘 이렇게 퇴근 후에 즐길 수 있는 나포츠도 배워봤고요. 또 패션 트렌드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나 자신을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 있죠? 그것처럼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은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진정 나만을 사랑해야 진짜 인싸겠죠? 이 시대 진정한 인싸의 지름길. 누가 뭐라 해도 나답게 위풍당당 자신감 더해주면 우리 모두가 진정한 인싸라고. 무서운 호랑이. 여러분, 호랑이들이 무서워하는 그게 있잖아요. 정말 무서워할까요? 꼬감꼬감! 꼬감꼬감! 정말입니다. 호랑이는 무서워하지만 겨울이면 생각나는 달콤한 간식, 하얀 눈이 내릴 때 생각나는 바로 그 간식, 상주하면 떠오르는 곶감. 곶감하면 상주잖아요. 여러분, 상주 곶감 맛보러 외남면으로 함께 가보시죠. 달콤한 말랑말랑 운운아이도 뚝 끝인다는 진리의 겨울 간식 상주 곶감이 떴다. 하늘 아래 첫 감나무가 자리한 상주시 외남면에서 올해도 어김없이 곶감 축제가 열렸는데요. 하늘과 땅, 자연이 키워 사람이 거두고 시간이 달콤하게 만들어낸 상주 곶감의 맛. 달콤함이 흘러넘치는 곶감 월드. 쫄깃한 곶감 맛보러 상주로 떠나보시죠. 곶감 맛의 으뜸 오브 으뜸, 달콤한 유혹이 펼쳐지고 있는 대한민국 곶감 축제 현장, 경북 상주시 외남면입니다. 우와, 곶감 축제장 안에요. 달콤하고 맛있는 곶감이 가득가득합니다. 마치 곶감 랜드에 온 것 같아요.
어느덧 9회를 맞은 대한민국 곡감 축제. 눈꽃나라 곡감랜드를 주제로 하는 만큼 곡감 세상에 왔으니 곡감 맛부터 보는 것이 인지상정. 저기요. 상주 곡감이 그렇게 맛있어요? 네? 잠깐만 돌아보주세요. 곡감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먹었어요. 내 입에 뭐 들어있다? 곡감? 상주 곡감 들어있다. 상주 곡감 입에 들어가는 순간 표정이 달라집니다. 너무 환해지셨어요. 맛이 어때요? 너무 맛있어요. 네, 그래요? 곡감 가격이 지금 여기 행사장에서 완전히 저렴해져서 몇 개를 주문하셨다고요? 15개. 15개. 서울에 새해 선물로. 네. 와, 세상이나. 상주 곡감 받는 분들은 행복하실 것 같아요. 겉은 쫄깃, 속은 촉촉. 어머, 이게 꿀이야? 곡감이야? 이건요, 곡감이 아니라 꿀이에요. 꿀곡감. 달아. 정말 달아. 풍부한 일조량, 높은 일교차, 전해의 자연 환경을 지닌 상주 곡감은 둥시로 만드는데요. 둥시가 지닌 탄닌 성분 덕분에 말리면 말릴수록 달콤한 맛이 배가 된다는 손에서 말씀. 입에서 떼질 못하겠습니다. 다들 달고 맛있다는 상주 곡감 저도 먹어봤더니 상당히 달달한데, 아니 상주 곡감이 이렇게 맛있는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지역이 공기가 좋고 막 날씨 조건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기후 조건 때문에 맛있어요. 그냥 곡감이 만들어지게 최적의 기온을 갖고 있다. 네, 그리고 요거 이제 만드는 요런 거에다 만드는 과정은 이제 신선하게 깨끗하면서 바람과 공기 하니까 아무래도 맛있어요. 뽀얀 분 자랑하는 상주 곡감. 예로부터 곡감 가루를 털어내면 곡을 차버리는 것이라고 할 만큼 달달한 휜분이 곡감의 핵심. 게다가 일반 단감으로 먹을 때보다 곡감으로 먹으면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이 주홍빛 달콤한 물결 상주 곡감의 인기는 끝을 모르는 상승세를 타는 중. 여러분, 곡감의 고장 상주답게 여기 있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그냥 나무 아니고요. 하늘 아래 첫 감나무란 말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7년도 아니요 70년도 아니요 764살 먹은 감나무 어르신이란 말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최고의 감나무지만 아직도 매년 수천여 개의 노란 감을 주렁주렁 맺고 있다고요. 하늘 아래 첫 곡감나무가 있는 상주. 상주하면 곡감, 곡감하면 상주인데요. 아니, 이곳 상주에서 대한민국 곡감 축제를 연 계기가 있나요? 예. 대한민국 국민들이 상주는 어딘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꽃감 그리면 상주인 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좋은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세종실록에 보면은 상주 꽃감이 진창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상주 꽃감 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곡감, 저기도 곡감, 양손 가득 자리한 상주 곡감 행렬. 남녀노소 사랑하는 꿀맛에 겨울철 간식으로 손색 없는 달콤함. 연말연시 사랑을 전하는 선물로도 상주 곡감이 딱.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곡감 농사를 지은 지 몇 년? 10년이요. 10년 동안 정성껏 지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곡감, 맛있는 곡감을 고르는 방법은 뭔가요? 꽃감 문제 어디 있습니다. 10년 동안 농사만 지었지 방송은 처음이라서 떨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그러운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맛있는 곡감을 고르는 방법. 크고 색깔 좋고 분이 약간 넣는 게 맛있습니다. 곡집에서 어디 곡감? 상주 꽃감 많이 이용해주세요. 자, 곡감 고르는 꿀팁 좀 말씀드리면요. 약간 선명한 주황빛의 말랑한 곡감이 진짜 맛있는 곡감. 기억하기 어렵다면 하나만 외워두세요. 상주 곡감. 작년에도 그 집이 또 맛있어가지고 또 올해 또 오게 됐어요. 지인들하고 뭐 친척들 나눠주시려고 주려고 그래요. 시집간 딸내미 멀리 있는데 맛있게 먹으라고 샀습니다. 사가지 가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기도 좋고요. 또 가져가서 친척들하고도 나눠 먹고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골라 싸게 가져갈 수 있는 상주곡감 득템의 찬스. 명품 중의 명품이라는 상주곡감, 매년 귀한 대접 받으며 소비자들의 입맛 사로잡고 있는데요. 이렇게 축제에 오시면 경매를 통해 저렴한 가격의 곡감을 사갈 수 있으니 만족 또 만족. 어머나 세상에나, 아주 그냥 세상을 다 가진 표정입니다. 예. 행복하십니까? 예. 뭘 가졌기 때문에?
꽃감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상주 곶감은 그것도 아주 그냥 저렴한 가격에 거의 한 절반 가격에 샀습니다. 와, 아니 이게 깜짝 경매를 통해서 좋은 상주 곶감 구매하셨는데 누구랑 함께 드리겠습니까? 요 연말 연시고 해서 요 좀 지인들한테 선물을 하려고 구경 삼아 왔는데 마침 이렇게 경매를 통해서 이 좋은 상품을 절반 가격에 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만나게 달달하게. 내 품에 상주 곶감이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는 상주 곶감의 인기. 곶감 테마공원에서 열리는 축제를 통해 재미난 볼거리와 체험거리까지 곶감을 보고 먹고 즐기고 완벽한 삼박자가 어우러지는 축제장에서 아이들의 얼굴에도 한박 웃음, 엄마 아빠 얼굴에도 덩달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오늘 여기 상주에 와가지고 곶감 축제하고 이렇게 손가울도 만들고 나서 달고 맛있는 곶감 먹어서 많이 먹어서 맛있었어요. 쫄깃하고 달콤한 곶감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다. 호두가 들었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나요? 곶감 호두말이요. 곶감 호두말이? 오, 소개 좀 해주세요. 이 곶감 안에 맛있는 호두를 넣어서 말아서 만든 곶감 호두말이에요. 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맛있는 간식인데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진 않나요? 네, 굉장히 쉬워요. 그래요? 시작합니다. 곶감의 변신은 무주에 맛있는 곶감에 호두를 말아 건강과 맛을 2배로 고소함과 달콤함이 만난 상주 곶감 호두말이 어째 맛이 없을 수가. 단맛 좋아하는 우리 아이들도 입맛 심심한 우리 어르신들도 곶감 호두말이가 딱! 예종실록에도 기록된 상주 곶감의 달콤한 맛. 임금님도 사랑한 상주 곶감을 먹는 걸로 모자라 이번엔 글로 남겨봅니다. 곶감 하나의 달콤함과 곶감 하나의 감성까지. 어디 오늘의 장원급제는 누구? 자, 저는 곶감 백일장에 도전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까요? 제목 할머니. 상주감으로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달고 맛있는 상주 곶감. 맛보러 상주로 곶감? 벌써 이렇게 반응이 오는데 저 아무래도 장원 예감? 대한민국 곶감 생산량의 60% 곶감 특구 경북 상주시. 명품 중의 명품 상주 곶감이 곶감 제조를 위한 최적의 기후 조건과 전통 방식을 인정받아 국가 중요 농업 유산으로 지정되었다는 듣던 중 반가운 말씀. 달고 맛있는 상주 곶감. 지금도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더 많은 사랑을 부탁한다고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상주 곶감은 지난 12월 5일 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한국농업유산의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상주 곶감은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 번 먹고 2번 먹고 자꾸만 먹고 싶은 겨울의 맛. 쫀득 달콤한 맛으로 차가운 입맛까지 사르르 녹여주는 상주 곶감의 유혹. 우는 아이도 뚝 그치게 만드는 마성의 겨울 간식. 호랑이도 사랑한 상주 곶감. 국가 중요 농업유산 상주 곶감으로 달콤한 겨울 맛 보세요. 상주하면 곶감! 곶감하면 상주! 달고 맛있는 상주 곶감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전히 초록잎이 무성하던 지난 가을. 강원도 정선군 작은 시골 마을에도 막바지 가을의 끝자락이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흙과 함께 자라는 저 진초록잎들은 고구마 잎인데요. 오늘은 잘 익은 고구마를 수확하는 날. 야무진 저 꼬마 농부들은 정선 운치분교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본교인 예미초등학교 장난꾸러기들도 수확의 자리에 동참했죠. 빨갛게 모습을 드러낸 아이들의 결실. 커다란 고구마를 사이에 두고 웃음꽃 피어난 운치분교의 어느 멋진 날을 따라가 보실까요? 이른 아침 운치분교가 꽃단장을 합니다. 본교에서 오는 친구들을 맞이하려 더 말끔하게 채비를 하는데요.
운치분교 전교생은 모두 합쳐 단 3명. 본교에서 놀러 오는 친구들로 오늘은 학교가 꽤 떠들썩하려나 봅니다. 안 심심해요. 왜냐면요, 이준 언니랑 놀아요, 맨날. 게임 놀기도 하고, 그리고 개나리방 가서 놀기도 하고, 그래요.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좋아? 같이 친구들이랑 놀 수 있고, 즐길 수 있으니까요. 지연이와 다운이가 며칠 전부터 손꼽아 기다린 친구들은 언제쯤 올까요? 왁자지껄 손님들이 도착했네요. 오늘은 2학년과 3학년 그리고 5학년 친구들이 초대에 응했습니다. 곧장 텃밭으로 향하는 아이들. 알겠어요? 네. 2학년, 3학년, 5학년은 몇 번째 온 거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봄에 심었던 거 이쪽이죠? 여기 앞에 뭐예요? 네, 고구마 심었던 거를 오늘 바로 여러분이 직접 캐볼 거예요. 캐면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먹어야 되겠죠? 이쪽도 있고 얇게 있는 것도 있고, 그죠? 이제 곧 고구마 파티가 벌어질 모양입니다. 아이들이 아무래도 항상 저희끼리만 분교에 있을 때는 항상 소수의 인원만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다른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았는데 처음에 이제 4번째였는데 처음엔 아이들이 좀 어색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학교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와서 수업을 한다는 거에 좀 어색함이 있었는데 한 4번째 정도 되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이 좀 자연스러워지고 또 본교 애들이 언제 또 이제 분교에 오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좀 더 기대를 하는 그런 수업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치꾸락원 선생님 2분의 3명의 여학생. 평소 고요했던 운치분교가 쩌렁쩌렁. 고구마도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요. 있는 힘껏 고구마 줄기를 당기는 아이들. 넝쿨과 한바탕 씨름이 벌어졌네요. 고학년 언니들이 자리를 잡고 흙을 파내자 튼실한 고구마가 하나 둘 세상 빛을 봅니다. 고사리 손으로 심고 이렇게 캐기까지 야무진 아이들과 단단한 고구마가 어쩜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수확량이 제법 많네요. 이 정도면 대풍입니다. 재밌어요. 저번에도 캤어가지고. 뭐든 놀이가 되고 공부가 되는 시기. 자연이 내어준 결실은 아이들에게 뿌듯한 하루를 선사합니다. 친구 만나고 다음 언니랑 같이 고구마 캔 게 좋았어요. 뭐야? 재밌어요. 간지럼? 인형이 없죠. 아니? 분교 애들이 와가지고 같이 협동 수업하는 거. 친구 여기 있으면 친구 없는데요. 초등학교 지금 오거나 제가 가면은 친구랑 같이 놀 수 있으면 좋아요. 거리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서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좀 교육과정 내에서 이렇게 같이 하는 수업을 계획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서로 멀어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끼리 먼저 이제 서로 이제 소통하고 이제 만나게 되다 보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선생님들끼리 너무 친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잘 알고 연락도 하고 같이 만나기도 하고 이러니까 같이 수업이 되는 것 같아요. 와가지고. 오늘을 위해 큼지막한 찜통도 구입하고 본교 아이들을 맞이한 운치분교 선생님과 아이들. 제대로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곁을 떠나지 못하는데요. 와, 모락모락 잘 익은 것 같죠? 겨울철 영양 간식 뜨끈한 고구마. 바삭하고 달콤한 맛이 가득 든 밤고구마입니다. 옹기종기 모여 호호 불어먹는 이 맛은 그야말로 일품인데요. 직접 키워 바로 쪄먹는 꿀맛. 시연이가 팔꿈치로 여기 흘렸어요. 모자죠? 맞아. 도란도란 담소도 나누고 서로 음식도 나누니 두 학교 아이들은 더 친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고구마 한 개에 우정이 훌쩍 커갑니다. 야무지게 한 입씩. 고구마를 처음 먹는 것도 아닌데 오늘따라 유난히 더 맛이 좋은데요. 아이들은 고구마가 아니라 분위기를 먹나 봅니다.
달콤했던 간식 타임이 끝나고 이제 헤어질 시간. 그런데 지연이가 발길을 돌립니다. 저런 다운이가 꽤 섭섭한가 보네요.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헤어짐은 늘 속상하고 아쉽습니다. 그런 다운이를 지연이가 달래주는데요. 씩씩하게 이별을 견디는 아이들. 본교 아이들도 아쉽긴 매 한 가지.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재밌었어요. 근데 이렇게 애들하고 가면은 친구들 가면 서운하지 않아? 괜찮은데요? 네. 서운해요. 괜찮은 거야, 서운한 거야? 서운해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 특히나 지금 소규모 학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통폐합에 대한 문제가 항상 지금 걸림돌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운치 분교장만 놓고 본다 그러면 내년에 2020년에 지금 입학할 학생이 또 2명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 수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마을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가 없어지면 마을의 구심점 역할도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마을이 지역사회하고 의사소통 그리고 아무래도 평생교육 뭐 이제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운동장이나 사용하시고 이런 평생교육의 장으로서의 활용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유지가 돼야 될 것 같고 행운이, 지연이, 다운이, 운치분교 전교생은 단 3명. 하지만 친구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본교에서 온 언니, 오빠, 동생들과 지금처럼 행복하게 지내고 싶은 우리 아이들의 학교가 사라지는 일은 없어야겠죠. 내년에도 후년에도 고구마데이가 계속되도록 아이들의 터전을 지켜주세요.